동물간호학개론 6번째 주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병력 청취에 이어서 신체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검사란 현재 동물이 아픈지 안 아픈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의 절차를 통해서 검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살펴보아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살펴보아서 이상으로 생각되는 사항은 그 위치, 크기, 상태를 관찰한 대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지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거죠. 관찰해서 눈으로 봐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요. 촉지는 몸의 각 부위를 갖다 손으로 만져봐서 이상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고요. 타지는 몸의 각 부분을 손가락 또는 도구를 사용해서 두들겨 봐서 방향음이나 반사 반응을 보고 이상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청지는 청진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상이 어떤 것이고 이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해부학 시간이라든지 앞으로 생리학 시간에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동물병원에 오는 동물은 개, 고양이,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익조틱 애니멀 등 여러 가지 종의 동물들이 오는데요. 오늘 신체 검사 시간에는 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개략적인 개의 해부학적 명칭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으로 봐서 개의 키를 어떻게 재느냐, 최고죠. 발바닥서부터 어깨뼈, 네 발로 서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머리 끝이 아니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키가 아니라 최고는 발바닥서부터 기갑, 즉 어깨뼈 위까지를 말하고, 체장은 가슴서부터 ong덩이 끝까지를 말합니다. 자, 머리 부분을 보게 되면은 두 개가 있죠. 머리 위, 머리 뚜껑 뭐 이런 뜻인데요. 스톱 그래갖고 이마와 코가 만나는 부위, 그리고 주둥이를 머즐이라고 그래요. 코가 있고 주둥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위턱을 갖다가 상악, 아래턱을 하악, 뺨, 볼 그러죠. 그리고 상완, 그리고 전완, 앞발목, 앞발가락 그러고 있고요. 허리, 궁둥이, 좌골 끝, 엉덩이뼈죠. 엉덩이뼈 중에 하나인 좌골, 그리고 대퇴, 허벅지뼈, 그리고 하태, 뒷발목, 뒷발허리 이렇게 불러요. 뼈를 보면은 두개골이 있고 눈이 들어가 있는 아이보리 안구가 들어가 있는 안와, 그리고 견갑골 어깨뼈죠. 상완골, 요골, 척골, 앞발목골, 앞발허리골, 그리고 갈비뼈죠. 늑골. 그 다음에 척추를 보게 되면은 7개의 경추가 있어요. 그 중에 제1경추를 환추라고 그러고 제2경추를 축추라고 부릅니다. 13개의 흉추가 있고요. 7개의 또 요추가 있고, 골반이 관골, 좌골 뭐 이렇게 있는데 꼬리뼈가 있고요. 대퇴골, 경골, 비골, 그리고 뒷발목골, 뒷발허리골 이렇게 부르죠. 자, 간단하게 해봐 알아봤는데요. 요 명칭에 대해서 앞으로 자주 쓰는 용어들이니까 암기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바이탈 사인, 생체 징후 그러면은 체온, 맥박, 호흡을 얘기하는 TPR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물론 TPR이 바이탈 사인 중에서 중요한 것이지만은 바이탈 사인은 이거보다는 좀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자, 표를 보시죠. 체온, 심박수, 호흡수, TPR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CRT, 모세혈관, 제축만 시간 그러는데요.
그 윗입술을 들추고 점막을 엄지손가락으로 잇몸을 갖다 가볍게 눌러서 눌렀다 띄고 그 다시 그 정상 그 점막 색깔로 돌아오는 시간을 재는데요. 이걸 갖다가 CRT라 그래요.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 그리고 점막의 색깔 이것도 하나의 바이탈 사인으로서 그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혈압 등이 바이탈 사인인데 개의 그 바이탈 사인의 그 정상 범위, 고양이의 바이탈 사인의 정상 범위를 적어놨습니다. 대략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바이탈 사인 중에서 TPR 그 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온 측정입니다. 간단해요. 그 체온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온계가 필요하죠. 그 그림 위에서 보듯이 그 수온 체온계가 있고요. 전자 체온계가 있어요. 전자 체온계는 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켠 다음에 그 체온 측정 부위에다가 대고선 기다리다 보면은 그 체온이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체온을 잘 잴 수 있고요. 그 수온 체온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그 온도 그에 따라서 수온이 이렇게 팽창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깨지기 쉬워요. 굉장히 좀 위험하죠. 깨지면은 자 체온 재기 위해서 개의 꼬리를 갖다 이렇게 가볍게 너무 세게 올리면은 꼬리 굉장히 아파요. 어느 정도 올리면은 항문이 툭 튀어나오죠. 거기다가 그 체온계의 끝을 갖다가 가볍게 삽입하고 끝을 갖다 플로브라 그러는데 어린 개에서는 너무 깊숙이 집어넣으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집어넣고 큰 게 1kg 이상 되는 애들은 깊숙이 집어넣고 같이 꼬리하고 체온계 잘 잡고선요 기다리는 거죠. 자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일정 온도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그러면은 시간이 한 30초 정도 되면은 그 체온계에서 전자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삐삐 소리가 나요. 그때 꺼내서 그 체온은 읽고 또 그 똥꼬에다가 집어넣었던 거기 때문에 체온계에 변이 묻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변은 또 우리 분변 검사할 수도 있으니까 체온계에 그 변이 많이 묻었다 그러면은 분변 검사용으로 좀 따로 보관해 두고 휴지로 잘 닦은 다음에 또 알코올 솜으로 소독해야 되겠죠. 그리고 체온 측정한 체온을 갖다가 기록해야 되고요. 우리 이제 귀에다 넣어서 소아과에서 많이 쓰죠. 그런 체온계도 쓸 수가 있는데 그 체온이 정확한 체온이 그 직장에서 그 똥꼬를 통해서 재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개에서는 우리 전자 체온계 많이 쓰고요. 그 똥꼬에 집어넣고 재는 그런 것을 좀 주로 많이 씁니다. TPR 중 맥박입니다. 맥박은 직접 흉부를 청진해 가지고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심장이 축축할 때 나는 그 파동인 맥박이죠. 그것을 갖다가 피부에서 가까운 동맥에서 주로 허벅지 안쪽에 위치한 대퇴등목에서 1분 동안 측정하는데요. 가능하다면은 환자를 일으켜 세워서 하는 게 좋고요. 대퇴 맥박을 찾아서 손가락을 가볍게 얹고 30초 동안 맥박수를 측정한 다음 곱하기 2해서 1분당 맥박수를 기록하죠. TPR 중 R, 즉 호흡입니다. 그 환자의 호흡수 측정하는 것은요. 시계 먼저 초시계 준비해야 되겠죠. 검사 뒤에 올려놓고 우리 흥분하고 그러면 숨을 좀 가쁘게 쉴 수 있으니까 안정되게 좀 기다려 준 다음에 잘 관찰해서 이제 고르게 숨 쉴 때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30초 동안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거를 갖다 측정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은 1분당 호흡수가 되겠죠. 심박수 재는 것처럼 청진기를 가지고선
그 폐를 청진해서 우리 호흡수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또 환자 체중 측정하는 법 알려드리면은 그 간단해요. 그 환자를 갖다가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근데 저울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뭐 큰 환자라 그러면은 그 안아서 그 같이 올라간 다음에 안고 올라간 체온계 올라갔다가 자기 몸무게 빼면은 그 환자 몸무게가 되겠죠. 계통적 접근을 통한 신체 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검사 하면은 피지컬 examination, 약자로는 P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표를 그 신체 검사 결과표를 한 장 들고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다 그 계통별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 표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 그래서 많이 쓰는데 동물병원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에 원래 오리지널은 여기에 TPR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배웠었고요. 표를 다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계통적 접근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그, 그 머리서부터 눈, 구강, 코, 귀, 경부, 임파절, 그 피부, 흉부, 복부, 외부 생식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이렇게 13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시진, 그러니까 시진이라든지 촉진이라든지 망진, 청진 등을 통해서 그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검사하는 거라 그랬죠. 신체 검사가.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검사를 웬만해서는 안 해요. 종합 검사할 때나 하는데 개나 고양이, 즉 동물병원에서 환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보호자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오게 되면은 어떤 그 메인 컴플리먼트, 그 치프 컴플리먼트를 가지고 오지만은 저 우리 개가 설사를 해요. 왔더라도 머리끝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사해 줌으로써 보호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병 상태를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 그 동물병원에서는 이 신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진료 절차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말 못하는 동물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보호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동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머리서부터 우리 신경계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통별 신체 검사 그 첫 번째 머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신체 검사는 병력 청취와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빠뜨린 부분이 없이 철저하게 검사해야 되는데요. 검사할 때는 머리에서 점차 꼬리 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되고요. 보호자가 관찰하고 얘기했던 사항은 물론 미처 알지 못했던 이상까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머리에서는 그 비대칭, 좌우가 거의 대칭적인데 그 비대칭이 있는지, 부분적인 종창이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머리와 목의 자세를 갖다 검사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기도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세는 적할성 혈증, 만성 유기인제 중독, 비타민 B1 결핍증, 타우린이죠. 다발성 근염이 있는 고양이에서 관찰되고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개는 고개를 드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요.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못하죠. 그 다음에 이때 머리 검사할 때는 머리를 위, 아래, 양옆을 부드럽게 촉진하는 것이 통증이나 저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 여러 가지 두개골 형태인데요. 개 품종마다 두개골 형태가 좀 많이 틀려요. 맨 위에 있는 게 그레이 울프, 잿빛 늑대죠. 잿빛 늑대의 두개골인데요. 두개골이 좀 길죠.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아래서 본 모습을 갖다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어 정리해 놨는데요.
그 그레이트덴 같은 경우는 그 잿빛 늑대하고 거의 비슷한데 단두종, 그러니까 그 주둥이가 짧은 단두종인 퍽을 보면은 그 위에 있는 그 그레이트덴보다는 모양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요. 이렇게 품종에 따라서 개 두개골은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거고요. 우리 또 그 두개골 머리 그 신체 검사할 때 천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머리뼈가 굉장히 여러 가지 조각으로 돼 있다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서서히 더 같이 하나의 뼈처럼 이게 붙게 되는데 6개월이 지나도 그 다 붙지 않아 가지고 숨구멍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그런 천문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게 있는데 치아와에서는 이런 그 천문을 갖다가 모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치아와 품종에 있어서는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있는 게 6개월 지나도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리고 밑에 그림 보면은 그 이 천문 있는 개들, 그 천문이 닫히지 않는 그 개일 경우에 그 순회증 환자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뇌에 물이 차는 거죠. 머리에. 그 두개골 안에 물이 차고 뇌가 좀 약해지는 건데 그 보면은 그, 그 아래 그림 보면은 정상 두개골 갖고 다 여러 가지 뼈 조각이 그 붙어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개는 얘는 그 천문도 안 닫혀 있지만은 순회증이 있던 개의 두개골이에요. 그 안 닫혀 갖고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리에서 이상이 있을 때, 머리를 갖다 신체 검사할 때 그 간단하게 이렇게 그 움푹 파였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만져 말랑말랑하다 뼈가 안 만져지고 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천문이 안 닫힌 개들은 여기 그 두개골이 왜 있죠?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 여기에는 두개골이 없다 보니까 뇌를 갖다가 그 어떤 충격에 의해서 뇌를 갖다가 손상시킬 수 있어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계통별 신체 검사 두 번째 눈입니다. 마찬가지로 크기와 대칭성을 검사하는데요. 안구 함몰, 그러니까 눈이 쑥 꺼져 있는지, 안구가 돌출되어 있는지, 혹은 사시인지 검사하고요. 분비물이 있는지, 있다면은 장액성인지, 뭐 맑은 물이 나온다든지, 그 점액성인지, 끈적끈적하든지, 아니면 농이 나오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안검, 그 눈꺼풀이죠. 응어리가 있나 살펴보고, 그 안검에 그 눈썹이 나는데, 걔는 상안검, 그러니까 윗 눈꺼풀에만 눈썹이 나요. 그런데 그 눈썹이 천모난생인지 안검 4번이 있는지 안검 4번이 있는지 검사해야 되고요. 결막의 충혈, 빈혈, 또 결막 부종이 있는지 또는 곡막 하에 황달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안구를 가볍게 눌러서 안구의 외측 위를 누르면 순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순막이 돌출되는데 그 순막이 어떤지 검사해야 되고요. 각막은 혼탁한지 맑은지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지 혈관이 자라나고 있는지 검사해야 됩니다. 각막에는 혈관이 자라지 않는데 정상적인 그래서 투명한 그 막인데 그 어떤 질병이 있을 때 혼탁해지거나 색소가 침착하거나 혈관이 자랄 수 있어요. 이런지 검사해야 되고요. 전완방에서는 전완방 축농증이 있는지, 전방 빈혈이 있는지, 혹은 이상적인 응어리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동공의 크기, 대칭성, 빛에 대한 반사작용을 검사하는데 어두운 방에서 해야 되겠죠. 빛을 비치면은 동공이 커지고 빛이 없으면은 동공이 작아지죠. 이렇게 이걸 그 말하는데 동공반사라 그러죠. 있는지 검사해야 되고요. 수정체는 그 또 맑은 그 렌즈가 맑아야 되는데 백내장 걸리면은 이게 뿌옇게 되죠. 그리고 수정체가 제대로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은 경화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되고요. 또 시력 있는 거 알아보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손을 움직였을 때 강아지가 그 손 움직임을 쫓아오는지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솜덩어리를 떨어뜨리면서 그걸 갖다가 강아지가 관찰하는지 그 반응을 갖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우리 앞으로 안과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울 거고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랄까요? 개 눈 얘기하다가 개가 사람과 같이 살아온 지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는데 보통 한 3만 년 얘기하는데 앞 시간에는 우리가 적어도 그 어떤 그 화석상 유물 그 상으로는 1만 5천 년 전부터 사람과 살았다 하는 그러는데요. 같이 살면서 서로 잘 어울리기 위해서 진화됐다 그래요. 걔도. 그래서 애처로운 눈빛 할 수 있게끔 개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인간과 소통을 위해 진화된 결과다 하는 게 그 작년 2019년에 어떤 그 잡지에 논문 그 어떤 연구 결과가 실렸었는데요. 그 기사가 동아의 사이언스에 실렸었어요. 그러니까 요 그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 그 근육이 눈 주위에 있는 근육이 늑대보다 굉장히 발달했대요. 그래서 눈이 좀 동그래지고 커지고 그랬다 그래요. 그 중에 눈 주위 근육, 눈입 근육과 눈옆 근육, 눈꼬리 올림근이라든지 눈옆꼬리 수축근, 그래서 표정을 갖다 다양하게 지을 수 있겠죠. 그 늑대랑 다른 점이래요. 이게 진화된 결과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눈의 그 해부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먼저 그 사람 눈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다르죠. 우리가 눈꺼풀, 아랫 눈꺼풀, 그런데 그 눈썹은 윗 눈꺼풀에만 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홍채가 있고 그 흰자위를 갖다 보통 결막 그렇게 하는데 결막은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곡막 위에 결막이 안구측 결막과 눈꺼풀 쪽 그 결막이 있는데 이게 그, 그 곡막과 그 윗눈꺼풀 그 사이를 메꾸는 그런 얇은 막이죠. 그게 결막이고요. 곡막이 있고 그 곡막 있고요. 그 다음에 동공이 있고 그 눈 바깥쪽을 갖다 외안각이라 그래요. 외안각, 바깥꼬리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내안각 쪽으로 보게 되면은 눈 이렇게 깜빡 눈물 나죠. 눈물 나는데 눈물이 항상 그 나와서 그 안구를 갖다가 이렇게 마르지 않게끔 해주는데 그 나왔던 눈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비루관을 통해서 코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물 날 때 슬퍼서 울 때 콧물 나는 게 그 콧물이 아니라 눈물이 눈에서 나온 눈물이 바깥으로 흘러내지 못한 눈물이 코로 나오는데 좀 많아지다 보니까 콧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콧물 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 비루관은 그 누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안검과 하안검에 뚫려 있는 내안각 쪽으로 뚫려 있는 작은 그 구멍과 작은 관을 통해서 비루관을 통해서 즉 비루관을 통해서 음, 코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윗눈썹하고 아랫눈썹, 윗눈꺼풀하고 아랫눈꺼풀이 있는데, 그 순막이 있는 동물이 있어요. 순막 동물로 또 분류하겠는데, 제사망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안각 쪽으로 빨갛게, 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결막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그 하얗다 보니까 이제 빨갛게 보이는데 그렇게 빨갛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눈물샘은 주로 이제 그 외안각 그 상안검 위에 그 눈물샘이 있는데 여기서 한 70% 눈물이 만들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순막에서 그 30% 정도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결막을 갖다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것은 어, 그
그 결막을 갖다 당겼을 때 이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순막을 밑에 그 순막을 갖다가 이렇게 당겨 보면은 쭉 딸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거 볼 수 있죠. 개는 윗 눈꺼풀에서만 그 눈썹이 난다 그랬는데 맨 위에 좌측에 있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편모 중생, 그 눈썹이 중생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눈꺼풀 맨 가장자리 그 눈썹이 나야 되는데 다른 부위에 그 눈썹이 났을 때 천모중생. 그래서 눈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눈으로 들어오는 먼지라든지 이런 검불 그런 것들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 눈썹이 제자리에 안 나고 딴 데 나다 보니까 각막을 찌를 수가 있어요. 눈에 뭐 티끌 들어간 것 같겠죠. 그 다음에 그 천문낭생은 뭐냐면은 그 눈꺼풀에 그 가장자리를 건판이라 그러는데 안건판 그러는데 거기에 여기저기 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막을 갖다가 손상시킬 수 있죠. 그리고 안검 4번, 안검 외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꺼풀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또 눈썹을 그래서 눈썹이 각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안검 외버는 반대로 그 안검 눈꺼풀이 바깥으로 그 튀어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보기 흉하죠. 그리고 보기 흉한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그 눈물을 갖다 가두는 그 울타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줄로 흐르겠죠. 그래서 건조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검 4번이나 안검 4번 때문에 개도 쌍꺼풀 수술을 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안구가 돌출되어 있는 거,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 단두종, 주둥이가 짧은, 그 짧은 걸 갖다 또 퍼그라 그러는데, 하여튼, 퍼그종에서, 종 이름도 퍼그죠. 퍼그종에서 안구 돌출증이 있는, 단두종에서 안구 돌출증이 있는 애들 많아요. 체와도 안구가 좀 튀어나와 있죠. 자, 그리고 맨 왼쪽 갈게요. 자, 순막이 어떤 거냐면 이 고양이는 워너스 신드롬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고양이인데요. 그래서 순막이 항상 노출돼 있고 그 안구가 함몰돼 있어요. 그 안구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 오른쪽 그 눈보다 왼쪽 눈이 좀 그 안으로 들어간 느낌 있죠? 자, 이 순막을 갖다가 이렇게 아까 안구를 누른다 했었는데 아까 여기 이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을 갖다 지그시 누르면은 감춰져 있던 순막이 어, 그 눈동자를 다 덮어요. 그래서 고양이나 개 그 신체 검사하다가 있다 없다 많이 하죠. 자기가 눈을 안 감았는데 거기 확 누르면은 순막이 나와서 시야를 가려버리니까 그런 장난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고양이 그 순막 노출돼 있고 안구가 함몰돼 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눈에 대한 신체 검사 조금은 이해되시나요?